K9 자주포 같은 건 그 세계 시장 50% 이상 점유하기 때문에 뭐 거의 무기 체계에서 BTS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한국 그 군수로 좀 넘어와서요. 한국 군수 수준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하니까는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못된 북한 집단하고 대치하면서 우리가 이득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방위산업이에요. 방위산업. 예. 우리는 열전이었으니까 우리는- 사실상 계속. 우리는 질적인 걸 양적으로 성능으로 극복하자. 계속 장비 무기도 성능 개량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북한하고 어느 정도 대량 그 숫자도 비슷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대량 생산 규모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예. 성능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금야금 여기저기 뭐 입소문이 나고 세계 방산 전시 이런 참여하다 보니까는 이거 한국 무기 좋네. 그래서 막 뭐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출하려고 전략도 짜고 그랬는데 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폴란드가 우리 무기 수출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폴란드가. 그렇죠. 바로 인접국이니까. 바로 옆 나라니까 이거 나도 당하겠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빨리 우크라이나 지원해주자. 구닥다리 무기는 지원해주고 우리 신무기로 도입해가지고 그 도입은 보여주는 거예요. 나 신무기 도입하고 있어. 러시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무기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무기를 내가 도입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폴란드가 우리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왜 폴란드가 이렇게 우리 걸 수입했느냐? 일단 성능이 좋아요. 네. 가격이 싸요. 그다음에 배달을 잘해줘. 원하는 시기에. 배달 민족이잖아요. 하기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 거는 뭐 납품하겠다고 해놓고 5년, 7년 막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왜 그러냐면은 나토라는 사회 32개 국가 이제 뭉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토 분담금만 내면 돼요. 네. 자기들끼리 싸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뭐 투자도 별로 안 했어요. 군사비에. 그런데 이제 특히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무기 선진국인데 탱크 뭐 이런 거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뭐 더 생산할 일이 없잖아. 전쟁이 없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아프리카 중동 쪽에는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 국가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생산 시설을 딱 다운시켰다고. 뭐 주문하면 언제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공장이 제대로 안 돌고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은 경우야 뭐 근데 미국이 제일 앞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무기를 팔잖아요. 네. 거기 다 예약제로 돼 있는 거 예약제. 뚫기 힘들어요. 뚫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무기 성능 개량하고 또 바꿔주고 그다음에 60일 전쟁분은 항상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차하면은 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중고 보냈죠. 우리가 쓰고 있던 거를 보냈죠. 60. 맨 먼저는 중고 K9 자주포를 보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났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청을 했어요. K9 자주포 뭐 1000대, 뭐 FA 50 공격이 48대 이런 거 주문했는데 예를 들어 K2 전차, 흑표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세 달 먼저 배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교하면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독일 거하고 주로 비교해요. 네. 뭐 K2 전차 이런 것도. 근데 성능은 거의 대등해. 네. 탑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가 다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가격은 절반이라 가격은. 절반. 네. 그러니까 어느 걸 쓰겠느냐. 폴란드가 막 엄청 사들였잖아요. 유사일. 그래서 2022년도는 173억 불을 달성했어요. 우리가 무기수 20조를. 이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도 깜짝 놀라서 국가 전략산업을 선정하자 이래. 왜냐면은 2021년도에 그 12대 우리 국가 전략 그 산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전제품이 있었는데 가전제품이 171억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 전략산업을 선정하자 해가지고 국가 전략산업 선정하고 대통령이 여기 가서 저희 가서 막 방산 수출 독려하고 그랬잖아요. 이래가 막 붐이 일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로 지금 무기 수출이 한국에 뭐 어떤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K9 자주포 같은 건 그 세계 시장 50% 이상 점유하기 때문에 뭐 거의 무기 체계에서
BTS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잠재 역량은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석유 한 방 안 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고 이런 포텐셜 파워를 이제 무기에 접목해가지고 지금 두루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중에 있어요. 근데 1등 하는 것보다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계속 개발해야 돼요. 차별화를 둬야 돼. 너 이만큼 왔지? 난 더 도망가. 이 차별화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하도 이 세계 경제가 불황이니까 기업들이 그냥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무기 수출 계약도 G2G래요. G2G. 정부가 개런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교육 훈련, 군수 후속 군수 지원, 그다음에 또 무기를 팔 때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팔 때는 좀 돈을 빌려줘요. 차관 비슷하게. 왜 자꾸 빌려주냐? 일단 빌려줘도 무기를 팔 때 한 3 정도 하면 후속 군수전이 7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부수품을 공급하고 수리도 해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빌려줘요. 그런 돈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잘 해줘야 돼요. 정부하고 기업이 딱 맞아가지고 호흡이 맞아가지고 요즘은 총력전을 하지 않으면은 무기 수출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돼. 지금은 유럽 쪽에서 막 폭발이 일어났지만은 이게 이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쪽을 확산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중국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 무기도 수출해야 돼. 수출하면 일단 그 후속 군수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 우리가 쓰던 거 보고 우리는 새 거로 그렇죠.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공장도 돌아가고 내수도 돌아가고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부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 수출하고 이런 시장을 수출 시장도 다변하고 중국 무기도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 이 수출을 쭉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들은 이제 증권하는 사람들은 무기 쪽에 많이 투자하면은 이건 거의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차 제 1차 그 집권 시기에 이때 이제 유럽 정상들하고 좀 틀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아니 왜 자꾸 트럼프는 돈이잖아. 무조건 돈. 야, 유럽 너희들 잘 사는데 EU 국가들 말이야. 응? 방위비 좀 더 내. 왜 GDP에 최소한 2%를 올려야지. 이렇게 했어. 그때는 뭐 1%는 지금은 뭐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만 만나면 싹 피해다 했다고. 돈 많이 내라니까. 우리한테도 방위비 500% 내라 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했는데 안 올렸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재임이 끝나고 다시 집권했죠. 다시 집권해 아마 그렇게 또 강조할 것이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니까 나토 32개국 중에 작년 기준으로 18개 국가가 이미 2% 이상 올렸어요. GDP. 거의 자발적으로 이제는 국방비를.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무기라는 건 한 번 만들면 한 10년 정도는 유지가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속 이제 방산 수출은 지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되거나 최근에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뭐 그런 얘기 또 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또 올려야 될 것이다.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 올릴 것이다. 나토도 너희들 방위비 분담금 많이 안 내면 나 나토 탈퇴할 거야. 미국이 탈퇴하면 나토는 진짜 힘들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도 아마 3% 이상 올려라 이런 주문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기존의 생산 시설을 잘 유지하고 지속적인 생산 성능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토의 군비 증강이 한국 방산산업 성장과 거의 직결돼 있다. 직결돼 있는데 이미 나토에서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한국에 못 들어오게. 지난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왜 우리가 나토 국가가 수준이 높은데 왜 한국에 자꾸 의존하느냐. 뭐 특정 국가는 얘기 안 했지만은 자꾸 자금률, 무기 자금률을 20% 정도 되는데 이제 50%가 올리자. 공공연하게 얘기거든. 자기들 좀 일부에서 들어온 거 차단하자. 저는 옛날 2012년도에 제가 현역 생활할 때 독일에 한 2년, 3년 정도 파견 근무를 했어요. 그때도 독일에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우리하고 최종 경쟁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도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왜 한국에 우리가 잠수함을 팔았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수출 경쟁 지냐. 그때 EU에서 혼났어요.
독일이. 예. 야, 어떻게 짓냔 말이야, 한국에. 그래서 EU라는 건 항상 뭉쳐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고 하니까는 EU도 대동단결해가지고 지금 잠수함 수출도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여기저기서 팔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잠수함 살려고 하는데 지금 EU 국가끼리 뭉치고 있어요. 예. 그런 벽들을 뚫어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워낙 또 해군 쪽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뭐 육상 무기는 우리가 뭐 독일이나 미국 거를 카피를 해서 만들어서 청출어람을 해가지고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 해상 그 배라든가 이런 쪽은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조선 탑이니까 이건 금방 잘할 것 같은데 배 잘 만든다고 해군 무기가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2010년도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탑 3였어요. 그렇죠. 조선. 그래가지고 세계 조선을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한 게 2010년 피크 타임에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중국한테 뺏기기 시작했는데 군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군함은. 군함이라는 거는 이제 고부가가치지만 이건 뭐 팔 때 여기저기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군함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이 또 미국의 기술료를 내야 되는 이런 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활성화가 안 돼, 수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원래 이 전쟁이라는 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해양력이 우수한 나라가 이겨요. 아, 그래요? 처음 시작은 그 대륙국가가 시작해도 해양국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전쟁 물동량이 자기가 다 생산할 수 없잖아요. 다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모든 거를 다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거 자급자족이 안 되면 물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해상에서 그렇죠. 뭐 수송로가 끊어지면 네. 마치 임진왜란 때 그 수송로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죠. 일본이 이번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맨 먼저 하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그건 물론 전투력을 투사해가지고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했다는 의미.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는 경고도 있지만은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죠? 그다음에 그렇군요. 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흑해가 살아났죠. 흑해가. 네. 거기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동원하다가 러시아 막 모스크바 함도 격침되고 막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당하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부동항을 확보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 마찬가지 지금 남사군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태평양 패권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다 지금 해양 자원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군함 숫자가 필요한 군함 숫자. 군함 숫자가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추월당했어요. 전투함 숫자가. 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찍어낸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야 선박 같이 건조하자. 이미 우리가 두 척을 수리를 받았어요. 네, 미군 거. MR로 받아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해가지고 미국하고 딱 지금 뭉칠 가능성이 많아요.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윤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12분간 통화할 때 조선업 협력을 좀 해달라 한국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선 주가가 팍 올라갔어요. 네. 미국은 지금 조선업을 한국하고 협력을 안 하면은 미국의 중국의 관함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의 참모총장이 프로젝트 33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수리도 제대로 못해. 우리 수리 능력을 극복하자. 그래서 이제 배 두 척을 지금 한국에 맡긴 거예요. 수리해달라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새로운 잠수함이나 군함 만들 때 들어가야죠. 우리 같이 하자.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같이 해서 같이 팔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걔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선체 잘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뭐 걔네가 할 수 있는 건 전자장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건함 능력은 군함 건조 능력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재작년에 미국에서 군함 세계 각국 군함을 평가할 때 우리의 세종대왕함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 탑이다. 그렇죠.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를 잘 만드냐. 근데 가격을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3배, 4배 싼 거예요. 그 정도로 쌉니까? 네. 왜냐면 미국은 뭐 너무 카르텔이 뭉쳐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하다가 쫄딱 망한데 기술 개발도 안 하고 우리 거 할 수 있는데 이래가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SOS를 치는 거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탑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지금 뭐 잠수함도 캐나다 폴란드 그다음에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 우리 거 살려고 하는 거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훨씬 상대 그다음 슈퍼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수출로 견인할 때
우리는 상당히 희망적이죠. 네. 조선업도.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상 공군 무기가 이제 쭉 수출해 왔다면 이제 해군 해상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해공 방산 수출이 지금 꽃을 피우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그건 오버올 컨트롤을 해야 돼요. 잘 보고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우리끼리 과다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게 문제더라고요. 네. 육상도 보니까는 하나하고 LIG하고 또 하나하고 롯템하고 서로 국제적으로 가서 우리나라끼리 싸워. 다른 나라는 딱 그 그거 국가가 어쩔 나와서. 수 없는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원래 1, 2등은 싸우게 됐잖아요. 항상 네. 역사에 1, 2등 안 싸우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세계에서 1, 2등 하기 때문에 그런다. 최소한 5위 안에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정부가 잘 이렇게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전국이 안정돼야 돼. 네. 네. 이번에 뭐 이렇게 계엄 사태 있으면서 지금 바이어들이 뚝 끊겼어요. 그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이 심각한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지금 닥쳤다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네. 우리가 잘 하다가 네. 전국이 안정돼야 된다는 건 필수 불가결한 이 조건이고 우리는 능력은 돼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조합해서 팔 수 있느냐.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효과를 돌려주느냐. 네. 우리가 수없이 세금을 내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를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중국이 군함을 그 조선 업황 어려웠을 때 상당히 많이 찍었다는 설이 있던데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걔네가? 중국은 세계 함정 건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우리가 28%, 뭐 일본이 16 내지 18%. 군함 기준이죠? 전체. 아, 네네. 군함도 사실 미국이 올해 이제 그 영국의 그 클락슨 레포트에 보면은 군함 숫자에서 미국이 234척, 네. 중국이 234척, 미국 219척. 군함, 전투함 물론 기준에 따라 틀려요. 근데 전투함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특정 톤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그 전투함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중국이 1등이라는 얘기예요. 네. 총 톤수에서는 미국이 앞서요. 군함 해군력을 비교할 때 총 톤수를 해가지고 1, 2, 3등 차지하는 거 있고 네네. 함정 척수에 의해서 차지하는 거죠. 함정 톤수에서는 미국이 앞서요. 네. 450에서 500만 톤인데. 근데 조금 오래됐죠? 네, 건조한 지가 오래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뭐 그 LNG 선박 같은 거 수출하고 하다가 크레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선수를 놀릴 정도 되니까 중국은 그런 걸 막 정부에서 막 지시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놀지 말고 군함 찍어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추감을 뭐 벽돌 찍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최근에 들어서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 척수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미국이 우리한테 오히려 방위비를 좀 줘야 되겠네 이제. 그래서 해군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한미 이제 동맹에 의해서 미국한테 많이 의존해 왔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정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잘해야 된다. 주고받기를 잘해야 된다. 항상 저는 강조하는데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다 얻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하고 주고받는 걸 하면서 이런 모든 관함 능력, 협력, 조선업 협력 분야 이런 걸 기준으로 지렛대로 삼아서 방위비 분담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한 미군 뭐 자꾸 들먹들먹 하는데 그런 얘기도 안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 능력이 절대적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 그럼 트럼프 시기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잘 세워지는 게 한국 방위 산업과도 연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조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보고 우리가 정말 맨투맨으로 이렇게 뭐 이란, 이안, 삼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그럴 시기에 지금 어지럽잖아요, 나라가. 참 불안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전국이 안정돼야 빨리 이런 걸 잡아갈 수 있다.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 트럼프가 이제 뭐 1월 달에 취임하면은 자기 그야말로 칼 막 휘둘러잖아요. 그렇겠죠. 그 사람 뭐 되드는데 상관은 뭐 일단 질러대고 보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또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럴 텐데 조선 3사의 세일즈맨 역할도 정부가 하면서 이것도 조금 막아줘야 되니까 요건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권으로 전함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좀 드릴 테니 이거는 낮춰주시고
요거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한테는 여기에서 아껴진 돈으로 뭐 예를 들어 세제 지원을 좀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컨트롤 타워가 급하네요. 각 부장님 가세요. 가서 아니, 사절로 가셔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시점이구나.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네. 그동안 방위 산업은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왔는데 최근에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좋아하거든. 네.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커브가 다운되지 않도록 우리가 네.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 우리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아주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답답합니다. 오늘 문근식 교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화끈하게 너무나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미나게 한국의 지금 국방 그다음에 방산 상황들 그리고 또 한국이 처해진 이 지정학적인 실질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산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넓은 시야를 얻게 되는 그렇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증시 각도기. 예, 증시 각도기라는 거 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분도기, 각도기 뭐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각도기. 현재 우리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정말 각도기 정도로 재고 또 재고 또 재서 실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잘 재가지고 증시 돈도 많이 버시고 정부가 안정되게 번영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행하고 계신 프로그램과 유튜브 있으시죠? 또 그것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YTN2에 뉴전사라는데 출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수함 이야기, 항공모함 이야기, 뭐 림팩 훈련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문근식의 태스크포스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안보 국방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일이 상식이나 이런 면에서 정책 그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상식을 전달하는 코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주로 방위산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 개발자, 정말 메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 판매의 이 혁형 공헌사원사 이런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계속 자랑을 해주고 있어요. 네, 최근에 범한 피오스를 나와가지고 하는 거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사실 잘하는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방산 쪽 투자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문근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